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인생의 명운을 아는 지혜 팔자명리학 제14강이 되겠습니다. 14강 주제는 명리학의 표준모형 6번째입니다. 그래서 재관의 연결망, 재성과 관성이죠. 십신에서 재성과 관성이 어떻게 연결망을 잇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세부 소주제로는 이제 봉건재 관청문화, 재라고 하는 건 재물을 의미하죠.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벼슬, 옛날에 이제 봉건제 때는 이제 벼슬, 지금은 뭐 공무원과 같은 주로 국가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관이라고 이야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직업과 관련된 거죠. 재나 관은 다 직업과 관련되고, 직업이 있으면 소득이 생기니까요. 돈을 버니까 이제 재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소득, 그다음에 이 직업에 관련된, 그래서 재와 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재와 관의 관계 연결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자명리학을 보시는 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명리학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이해가 가는 내용이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이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인간의 그 운수, 운을 푸는 게 운수잖아요. 그 운수학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을 안다는 건 결국 나쁜 것은 피해가고 좋은 것은 더 자기가 당길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류화복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일생에서 나타나는 이 어떤 다이나믹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걸 채워나가는 그 지혜거든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명이, 이 사람의 명과 운은 이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좀,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디렉션들, 방향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운도 자기 걸로 못 당겨두군요. 자기 사주에 재물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실행을 옮기지 않으면 그 재물은 나에게 오지 않거든요. 뭐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운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만큼 이 세상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리학이 발전되게 된, 명리학을 보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뭐 기류화목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 또 얼마나 불행한 일이 닥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에 전통 명리학이 발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송나라 때부터 이제 표준모형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명예 형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재성과 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효첨은 자평진전에서 그 명을 보는 사람은 아내, 재산, 자식, 그리고 녹은 이제 관리가 나라에서 받는 이제 월급이잖아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하고 자식은 육친의 연결망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하고 녹은, 금전은 이제 관기, 이제 자기의 벼슬 자리와 관련된, 그 벼슬을 얻었을 때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그것이 이제 재물로 쌓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와 재물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이 재관의 연결망 체계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특히 이제 재관은 금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벼슬이죠. 이 재하고 관하고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보다는 관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중국의 봉건사회 관청문화에서 집권관리의 정치제도와 서로 이제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봉건제는 아마 유럽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봉건제 자체가 하나의 신분제였기 때문에 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의 관청,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가의 행정기관이겠죠. 관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관청에 배속된 그 국가의 업무를 수행할 관리를 뽑고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게 결국 이제 정치제도였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중국의 오래된 봉건사회에서 벼슬이죠.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관을 기본적인 지위로 삼는 관념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근데
중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다스리는 중국의, 이 중국의 주 통치 세력 민족이 한족이잖아요. 이 한족이 중원의 역사에 등장한 게 이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고조 유방이 이제 한나라를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한족들이 변방에 있다가 이제 그 중원의 실질적인 이제 핵심 세력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한나라 때 그 춘추 전국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다양한 분파의 학문들, 제자백가라고 하죠. 이 백가 사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뭐 굉장히 많죠. 노자, 순자, 공자, 뭐 해서 쭉 그 유명한 학자들을 따르는 학파들을 다 뭉개고 오로지 하나, 유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따르는 유가만이 오직 한나라의 통치 이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립한 거예요. 이제 이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동중서. 제가 초기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동중서가 대일통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가지고 오면서 다른 학문은 필요 없다. 오로지 육아의 도통만이 이 한나라를 이끌어갈 통치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이제 육아가 하나의 이제 이 국가 이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스며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렇게 쭉 흘러오다 이제 그 전통 명략도 이제 그런 걸 반영을 한 거고요. 그러다가 신법식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고법은 사주에서 연주를 중심으로 해서 푸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신법은 연주가 아닌 일주에서도 천간,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신법인데, 이 북송에서 명대 중기까지가 바로 이 신법이 발전하기 시작인데, 이때가 바로 중국 관청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던 시기예요. 그 관청이라는 게 뭐예요? 그 관청에서 일하는 관리들을 뽑기 위해서 당나라 때부터 그 과거 제도를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도 신라 이후부터는 그 과거제를 쭉 받아들여서 이어오다가 조선 시대까지 이제 시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통 명리학에서 명운을 푸는 데 있어서 개인의 명운의 세속이나 또는 북이 빈천의 상태를 주로 반영하는 이 재성과 관성의 연결만 해서 관을 우선적인 위치로 놓은 것은 바로 중국 역사, 중국의 봉건제에서 이 관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반영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친의 연결망,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의했죠. 그래서 육친의 연결망에서 남자의 명을 풀 때 관성의 자리, 그 십신에서 관성의 자리는 남자의 명에서는 아들이 되죠. 그죠? 우리가 아들이 돼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것이 이제 아들이 없으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남아선호 사상을 이제 반영하는 건데, 이제 여자의 명을 풀 때는 이 관성의 위치는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오는 거죠. 그만큼 관성이 중요한데, 중요한 자리에 남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의 명에 있어서는 아들이 오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 온다는 거. 그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거지. 남자에게는 아들이 중요하고, 왜냐면 가정을 이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성에게는 자기의 이 모든 거를 갖게 되는 남편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남편의 흥망성쇠가 여성의 명을 좌우한다는 일종의 당시의 봉건 시대의 남성 중심 관념을 반영. 지금도 이 관성에서 정관은 남편을 의미하거든요. 여자의 명을 펼 때 정관이 남편에 관한 의미고, 편관은 남편이 아닌 남자를 이제 편관으로 보게 되죠. 근데 이 관이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관리하고 또 자신도 관리를 하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관은 관성, 그러니까 편관, 칠살이나 이 정관은 일간인 나를 누르는 그런 십신이 되잖아요. 그 오행의 위치에서 보면 그래서 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의미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애자평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음양화해론 노선을 따르고 있고 편관과 정관을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하는데, 나를 이기는 관계인, 그러니까 일간을 누르는 그 십신이 편관하고 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편관 혹은 칠살은 일간과 음과 양의 성질이 같다. 그러니까 일간이 양이고 그 사지형국에 있는 십신 중에 있는 이 글자가 양이면, 양이나 음이 같으면 이제 그 편관이 되는 거죠. 근데 서로 음양이 다르면 이제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관은 손상돼서는 안 된다라고 연애자평에서는 이제 쓰여져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재와 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자, 일간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편재하고 정재인 이 재성은 내가 누르는 관계예요. 그래서 남자의 명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친의 연결망에서 볼 때 일간이 남자의 명예 형국에서 이 정제에 들어오는 건 부인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누른다는 개념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남성 중심의 그 봉건제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이런 그 육친의 명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풀면 안 되죠. 정제가 부인의 자리이긴 하나 뭐 그걸 어떤 관계를 놓고 보느냐로 풀어야지 무조건 남자가 누르는 관계로 해석을 하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시대적인 반영이 있다라는 거. 편제와 정제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는 편관이나 정관, 관성을 살리죠. 상생하는 관계. 근데 이 편관과 정관은 일간을 또 눌러요. 극해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연애자병에서는 편제주의는 여기 있죠. 편제주의는 기계에 있고 재물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지 않으며 단지 땅을 얻어서 재산이 풍부하게 하고 또 관을 형성하게 한다. 이 편제라고 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액티브하다고 할까요? 활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간다라는 건 뭐예요? 막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막 작물도 많이 심어서 가을철에 수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제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예를 뭐 글을 쓴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이제 정제거든요. 근데 정제라는 것은 내 아내의 제의다. 다른 사람의 여자가 재물을 가져와서 나를 섬기니 나는 반드시 정신이 건전하고 강한 다음에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만일 죄가 많으면 일간이 힘이 있고 변화시켜 관을 만다. 그래서 이 봉건시 옛날 그 신법 시대에서 이 재성을 풀 때는 나에게 시집 온 여인이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이 정제의 자리에 있는 부인이 집안일을 얼마나 잘 거슬러서 잘해서 뭐 이제 직물 같은 거는 여성들이 짜니까 집안에 얼마만큼 이제 재물이 쌓이도록 하느냐, 이게 이제 재성으로 풀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법 시기의 초기 재관의 연결망을 이제 살펴보면, 개인의 상황하고 상당히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재산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 재관의 연결망인데, 개인의 사회적 상황과 지위를 반영하고 이제 미루어 예측해서 하는 게 이제 재관의 연결망. 그러니까 재는 재물이고 관은 벼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전통명리학에서 그럼 왜 재성 다음에 관성을 배치했을까? 이것도 이제 중국의 역사하고 많이 이제 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건제 사회의 그 기본적인 이 산업은 농업이었잖아요. 농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료 세력들, 관청에 있는 관료 세력들은 기본적인 국가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농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중농이었죠. 그리고 상업을 또 억제를 하는. 그래서 농업에서 높은 생산량이 나와야 많이 이제 곡물을 많이 생산을 해내야 백성들이 쌀을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쌀을 재배를 적게 하거나 이제 소출이 적으면 먹을 쌀이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따뜻하고 배부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중시하는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농업이 근본이고 상업이 말단인 이제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이 역사, 그리고 중국의 이 봉건사회의 역사는 굉장히 파란만장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역사책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중국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데서 관리가 항상 그 시종일관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관리들의 부속적인 위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재관의 연골망에서 관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건시대 때 관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상업하는 사람을 누르고, 그리고 통제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 질서를 통제하듯이 이 사주명국에서 관도 결국 나를 누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성은 내가 또 이기는, 내가 누르는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바로 당시에 중국의 그런 사회상을 이제 반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통 명리학이 이제 쭉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재성과 관성의 변화가 조금씩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실제로 풀 때 이제 한 번씩 또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신법 시기 이제 초창기 때 이렇게 재관의 연결망이 개인의 사회 상황과 지위를 반영하고 예측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이 관과재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현실 생활에서 사는데 어떻게 귀하게 되고 어떻게 부하게 되는 상황이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바로 밑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편관, 이게 십신이잖아요. 십신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편관과 정관은 명성이나 권력,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편제와 정제, 이제 재물과 관련된 편제와 정제는 재산의 보유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편인과 정인은 명예와 지위를 나타내요. 편인과 정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머니를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식신상관은 자신의 재능과 지혜를 특히 이제 식신 같은 경우는
뭐 식신이 많으면 자기 먹을 복을 많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식신 같은 경우는 먹는 일과 많이 관계되는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상관 같은 경우는 주로 예술성 그리고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상관 사주가 조금 많고요. 비견과 겁재는 이제 나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비견인 경우에는 내가 사람들을 많이 이끌고 대인관계에서도 사람들과 항상 많이 어울리는, 그래서 주로 지도자 형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신의 형국에 나중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격국을 할 텐데요. 이 비견이 굉장히 강하죠. 비견. 근데 반면에 이제 겁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인간관계를 표현하긴 하지만 이 겁재가 빼앗을 겁자에 재물재잖아요. 그러니까 비견은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나, 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나, 나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게 많아지겠어요? 갈등이죠. 왜? 저 사람이 나의 재물을 뺏어가니까 나는 방어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아지는 그 사주 형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제 이 겁재가 많아. 근데 비견 같은 경우는, 견줄비자에 어깨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어깨를 맞대고 있다는 건 나란히 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통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주로 이 비견 그 십신이 많은 유형의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해서 그 지난 시간 육친의 연결망에 이어서 재관의 연결망, 재성과 관성의 연결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5강에서는요, 이제 격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격국이 이 표준 모형에서, 신법식이 들어오면서 표준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십신하고, 그 다음에 이 격국,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주연구에서 이제 십신과, 그 다음에 육친, 격국,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형의 명곡을 풀 때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격국은 내용이 좀 많아서 한 2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